오랜만에 제가 이제 상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상가는 보면 이렇게 상가용 및 업무용에 있고요. 여기 근린 생활시설의 상가가 있습니다. 이제 공매로 진행되는 상가들이 쭉 나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매각으로 해야 임대 플러스 공매까지 물건은 검색이 된다. 쉬운 상가를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학원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학원은 가장 경기를 안 타는 업종 중에 하나긴 해요. 학원이 커지면 뭐가 된다? 교육연구시설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학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상가는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리고 이 쓰는 사람이 많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커져야 되잖아요. 약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이 크기 기준으로 해서 이 상가 자체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500제곱 이하는 너가 학원이야? 너가 식당이야? 뭘 하든 그냥 1, 2종 근생 안에서 그냥 이것만 맞추면 그냥 쓰게 해줍니다. 그런데 500제곱이라는 게 넘어가면 이거를 뭘로 바꾸냐? 이제 전문적인 용도로 바꿉니다. 자, 우리 학원이 있어요, 학원. 500제곱 이하에서는요, 그냥 학원으로 운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말하고 조금만 말하면 그냥 학원으로 등록해 줍니다. 다만 500제곱 이상이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이제 전문적인 곳이 돼요. 전문적으로 학원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게 뭐가 되냐? 교육을 이제는 뭐 하는 시설? 연구시설이 됩니다. 됐죠? 의원도 똑같습니다. 의원은 이제 병상수로 따지거든요. 29 병상 이상이 되면 뭐가 되죠? 이제는 병원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검색을 할 때. 제가 얘를 한번 찾아봤어요. 학원에서. 얘가 지금 얼마냐? 39,600만 원에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이런 애들은요, 이제는 검색이 안 돼요. 어떨 때 검색이 안 되냐? 상가를 찾는 사람들한테 검색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붕 떠버려요.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이 기본적으로 학원이 커졌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학원이 커지면 교육연구시설이 되고 의원이 커지면 병원이 되는 거고 변한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검색할 수 있는데 한번 써봐야 돼요. 자, 이 물건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서 보니까 건물 면적이 중요해요. 크기가 어디요? 54평. 보통 학원은 25평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아야 되지만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학원들이 많으면 돼요. 이 건물에. 이 건물에 학원들이 많다는 거는 어차피 이 사람들도 학원을 어때요? 다 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54평이고 지금 보니까 어디? 유성구 지정동 어쩌고 405호네요. 보통 학원은 4층부터 많습니다. 4층에서 5층. 정말 입지 좋은 곳들은 뭐 6층, 7층으로도 올라가요. 왜? 5, 4, 3이 뭘로 채워져 버리냐? 병원으로 채워진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검색해서 안 되니까 유찰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뭐예요? 소위 이런 게 줍줍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의 방법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경매, 공매로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이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대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연구시설 학원이라고 돼. 이거에 또 사람들은 상가를 잘 접근 안 해보신 분들 이제 어려워요. 교육연구시설 뭐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학원이 커졌다고요. 끝. 다만 커지는 500제곱이라는 게 이 학원을 쓰는 전체 전용 면적과 그 다음에 학원 옆에 부수적으로 복도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엘리베이터 있죠. 이런 공용 면적을 합쳐서 500제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은 항상 500만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교육연구시설이라는 거창한 단어가 붙었지만 이거는 그 학원이에요. 그리고 이 교육연구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자체가 그냥 큰 학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만 보면 됩니다. 상가에서 제가 봐야 됐다는 게 뭐라고 했죠? 항상 위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치 어디? 도면에 있는 위치. 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뒤에 있는 상가네요. 그래도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위치가 너무 좋으면요, 이런 뒤에 있는 상가들도 완전 이렇게 뒤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측면이 노출되잖아요. 여기가 옆에 사람들이 가면서 학원 간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꼭 봐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월세나 그 다음에 매매가를 검색을 할 때 요즘은 상가의 향도 같이 봅니다. 동, 서, 남, 북, 위가 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자, 서쪽에서도 보고 남쪽에서 보네요. 이걸 남서향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얘 402호는 이 서에서 보네요. 이걸 서향이라고 하겠죠. 얘는 또 서쪽에서 보는 서향이죠. 얘는 뭐예요? 서에서도 보고 위에서 보네요. 뭐예요? 북서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가 물건을 굳이 안 보더라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서향이다 그러면 이 402, 403호구나.
남서향이다 그러면 뭐야? 401호구나. 북서향이다 그러면 404호구나를 유출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할 때 굉장히 유리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노은역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있는 405호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상가구, 역세권에 있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상가로 보입니다. 이제 이거 수요의 이제 양이 되는 거거든요. 건물 같은 게 다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으면 이 3번 출구래가 나가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병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병원들이 더 자리 잡을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학원 자유로 괜찮고, 그리고 이 물건은 지금 현재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165만 원인데 여기서 보니까 부가세 이제 포함이라고 해서 15만 원이 부가세로 보여요. 그러면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가 얼마죠? 150만 원이라는 단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수익률을 하면 뭐가 되죠? 이 공매 물건의 매매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비슷한 애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는 거죠.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면요. 예를 한번 볼게요. 월 임차 보증금 2천에 월세 80이라는 게 나왔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뭐든지는 월세에서 시작합니다. 월세. 월세는 12달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열세 곱하기 12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1년치 이제 월세가 되고, 여기에서 나누는 겁니다. 뭘로 나누냐? 지금 매매 2억 5천 원 나누지만 다만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눠야 됩니다. 지금 보증금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을 뺀 2억 3천만 원으로 나누면 2억 3. 이러면 이제 여기 수익률이 나옵니다. 수익률이라는 건 여기 보니까 뭘로 나왔죠? 0.041로 나왔어요. 이게 곱하기 100% 하면 뭐가 되죠? 4.1%의 이 물건이 팔리는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1에서 5%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냐? 공매 물건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 공매 물건 한번 봐볼까요? 월세 150에 보증금 2,500이라는 단서가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4.1에서 5%라는 단서가 이제 여러분들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가의 가격을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증금 월세가 이제 150이죠? 곱하기 12 이렇게 됩니다. 그럼 1,800만 원이잖아요. 나누기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률 해주시면 돼요. 4.1%를 한번 해볼까요? 0.041 하면 얼마가 되죠? 4억 3,900만 원이 되고 플러스 2,500만 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가의 적정 가격은 4.1%일 때 얼마다? 4.6억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기서 지금 4억이니까 지금 싼 편이네요. 근데 이런 공매 물건에서 더 유찰시키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150 곱하기 12 나누기 이제 5% 해볼까요? 이제 보수적으로 0.05 하면 얼마요? 3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2,500. 그걸 하면 5%를 했을 때는 3억 8,500만 원이 되는구나. 이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입찰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보는 거죠. 그럼 어때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물건이 다른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해서 이 가격에 가져갔고,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4.1%에 팔린다고 하면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4.6억짜리 상가를 얼마나 낙찰을 받은 거예요? 2억 4천에 낙찰을 받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5% 적용했으면 아까 3억 7천인가 됐잖아요. 그러면 3억 7천을 2억 4천에 낙찰받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위치가 좋기 때문에 향후에 월세를 받다가 여러분들이 팔아도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교육연구시설 플러스 뭐래요? 현장 가셔가지고 재계약 가능한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학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계약하려는 분들이 은근히 있고, 저런 위치 같은 경우는 학원이 이제 계속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월세를 살짝만 높여도 수익률을 위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상가가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명도가 어려우셨나요?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배우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워나간다고 하면 저기 상가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내가 못 찾는 거는 어차피 다른 사람도 못 찾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못 찾는 것 하나만 더 찾으면 여러분들께 이게 이제는 돈으로
다가온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